소리는 잘 들리시죠? 근데 제가 목소리가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이게 좀 그러네요. 화면 보이시죠? 네, 보이신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네,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진짜 아침, 저녁만 해도 너무 좀 선선해진 느낌이라서 입으로 또 빨리 꺼내야 되니까 우리 빠르게 하고 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막 이렇게 이것저것 했는데요. 밤에 좀 수정을 했어요. 사실 8월에 만난 신규분들이 오시면 이것저것 좀 설명을 해드릴까 했는데 우리는 이미 아니까 뭔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뭔가 계속 막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내용도 있으시니까 그냥 빠르게 핵심만 전달을 좀 해볼게요. 네, 블로그 SS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이제 쭉 블로그 하시다 보면은 이제 눈에 띄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숫자가 궁금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방법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 지금 계신 멤버들은 이미 블로그를 좀 하고 계시고 자기만의 루틴만 이렇게 챙겨서 잘 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요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뭐냐면 네이버에 블로그 차트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우리 에셋에서 다른 분이 이 블로그 차트를 보는 법, 뭐 가입하는 법 이런 거를 포스팅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완전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알려드린 이유는 이걸 블로그 차트 같은 걸 내가 숫자를 눈으로 보게 되면 제가 순위가 많이 밀려있는 경우 되게 막막하고 또 당겨지는 재미가 있지만 좀 너무 거기에 연연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아셔도 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니까 네,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블로그 차트라는 것을 보면 그냥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 블로그 분석을 누르시면 내 그 블로그와 연동되기 때문에 내 블로그 순위가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주는 순위가 아니고요. 이 사설 업체 이 페이지에서 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딱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순위를 볼 때 이 페이지, 이 블로그 차트를 조금 뭐랄까요? 공신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를 이게 제일 가장 큰 사이트예요. 차트 순위를 볼 때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이제 회원 가입해서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강아지 관절 영양제는 그냥 광고가 달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내 블로그가 몇 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페이지 노출 확률이라는 건 내가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노출될 확률이 높는지,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맞는 주제, 그래서 저는 육아 블로그잖아요. 육아, 출산, 결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1페이지에 노출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 주제 중에 가장 인기 있고 제일 상위 노출되기 쉬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 두 번째가 여행 숙박, 패션 의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늘 항상 바뀌어요. 한 일주일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찾아보진 않고요. 뭐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봐요. 그 주간에는 순위가 계속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노출 확률은 나한테 노출이 잘 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주제로 가져가면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아마 여행 숙박은 제가 여행 뭐 최근에 제주도 이런 많이 다녀온 것들을 포스팅하다 보니 육아 다음에 여행이 많이 노출이 되고 패션 의류는 원래 이게 저희 일상 생각이었는데 왜 최근에 패션이랑 의류로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순위를 봤더니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게 노출이 잘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네, 뭐 하이클래스 1%. 네, 이거는 그냥 늘 떠 있는 거예요. 1%가 아니어도 떠 있는 거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이제 전체 순위가 나와요. 이제 블로그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중에 네,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지금 보시면 밑에 파란색 삼각형 단추가 보여요. 지금 저는 파란색 단추가 아래로 있는데요. 이거는 순위가 지난주보다 하락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휴가 가는 기간에 포스팅을 좀 놨어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순위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순위는요, 또 글을 쓰고 하다 보면 금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 틀리고 다음 주 틀린 거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이 육아, 출산, 결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분야의 순위가 몇인지가 나와 있고요. 저는 아직 이제 100단위 순위를 가지고 있고, 가능하다면 저도 100 안에 있는 육아, 출산 그 카테고리 중에서 100 안에 있는 분류를, 그 등수를 좀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블로그 포스팅이 예전에는 이제 육아만 했지만 최근에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블로그 모집글 막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여행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제가 조금 분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조금 낮아지고 있고 저는 제 블로그 소통보다는 다른 사람 블로그에 가서 댓글을 달아주기 때문에 조금 하락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들어보시고 그러면 나는 반대로 주제를 좁혀가야지, 소통도 좀 더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아, 출산 이런 거에 그리고 전체 블로그 중에 내가 몇인지를 볼 수 있지만 인플루언서는 또 인플루언서가 순위가 있고요. 인플루언서 순위는 네이버에서 또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내가 이만큼 조금 덜 노력했구나. 아니면 뭐 이번 주는 이렇게 했더니 좀 올라갔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가 있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성장했는지 뭐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 분들이시니까 이제 기능적인 거보다는 제목 짓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 제목 짓는 거는요, 파워블로거들 뭐 하루에 10개씩 쓰시는 연봉 네, 이런 블로그 분들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아직도 제목 키워드 잡는 게 어렵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어려운 거예요. 네. 이 제목을 잘 지으면 AI가 내 글을 분류할 때 일단 네, 주제 그리고 제목이 맞는 것부터 이제 순서대로 쪽쪽쪽 오겠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이제 AI가 분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잘 지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제목 짓는 부분을 정말 몇 년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특수 문자를 많이 넣어서 예쁘게 하고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고 이런 거보다는요. 조회수를 높이려면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그 노직? 네, 그것들로 제목을 지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지 않은 키워드 핵심은요, 이런 거예요. 일단 내가 쓰려는 글의 핵심 키워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새벽 기상 1일차, 새벽 기상 2일차, 3일차 쭉 그러면 제 새벽 기상이라는 핵심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1일차, 2일차, 3일차 핵심 키워드 뭐지? 어, 새벽 기상 플러스 이제 핵심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그다음에 세부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상 1일차에 물 마시기, 새벽 기상 2일차에 차라리 뭐가 있을까요? 뭐 스트레칭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요. 내가 했던 것들을 좀 핵심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1일차, 2일차, 3일차 이거는요. 나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무의미하게 쭉 늘어놓는 것보다는 내가 뭘 했는지가 나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1일차에 뭐 했고 그리고 새벽 기상만 또 새벽 기상, 새벽 기상, 새벽 기상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새벽 기상에서 뭘 했는지 핵심을 한번 더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용어로는 뭐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내 제목에, 글의 제목에 뭘 적어야 할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을 먼저 써요, 내용을 먼저 써요 할 때 제목을 먼저 생각하시고 글을 쓰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네, 그래야지 제목에 맞게 글을 써지거든요. 그러면
네이버가 제목과 주제와 내용이 다 일치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막 쓰다 보면요, 조금 다른 데로 나가기도 해요. 네, 얘기가 많아지죠. 그래서 제목부터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뭐 키워드 조회를 해서 제목을 짓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실습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나는 조금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잘 가져가서 조회수를 높이고 싶어 라고 하면 당연히 키워드를 조회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조회할 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키워드 마스터, 블랙 키위 이런 사이트 가서 키워드를 조회해 보시고 그 키워드를 제목에 넣어주시고 그 제목에 맞게 본문에도 몇 번씩 이렇게 언급해 주세요. 그래서 예전이랑 하면 언제일까요? 2, 3년 전에는 키워드를 본문에 몇 번 반복을 하셔야 노출이 됩니다. 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네이버가 어떻게 해야 노출이 잘 되는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뭐 한 5개, 6개 정도 아니면 뭐 10개 이하 이런 식으로 본문에 그 제목에 있는 키워드 그걸 본문에 있는 키워드 이렇게 했을 때 노출이 좀 되는 분위기예요. 정확하게 몇 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 있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10개 이하로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제주 맛집이 저의 오늘 핵심 키워드라면 제목에도 제주 맛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본문에도 제주 맛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막 30개, 40개라고 이렇게 너무 많으면 광고성 글로 인식을 해서요.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10개 넘게 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키워드를 반복해 주시면서 글을 써내려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볼 때는요. 검색량,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 인기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보시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사람들의 블로그 글이 엄청 많은 글인지 아닌지 이런 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제주 맛집은요, 당연히 검색량도 많겠죠. 사람들이 제주도 가면 한 번씩 무조건 제주 숙소, 제주 맛집을 검색하니까, 그쵸? 그러면 검색량도 많고요. 발행량도 많아요. 사람들이 제주 맛집,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는 가서 맛집을 쓰시겠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블로그라면 하루에 3개는 또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많아요. 그러면 제주 맛집으로 내가 제목을 잡았을 때는 내가 초보 블로그일 때는 이렇게 상단에 상위 노출될 그리고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유입될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러면 제주 맛집에 그냥 제주 맛집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 흑돼지 맛집일 수 있고 뭐 그것도 더 세분화하고 해서 제주 흑돼지 그 부위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성산읍 제주 흑돼지 맛집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키워드도 사실 너무 많이 제목에 녹아놓으면 이 AI가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지를 몰라요. 너무 많은 경우. 그래서 그냥 내가 쓰려는 진짜 내용과 핵심이 딱 맞을 수 있도록 키워드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런 흐름이 있구나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목 잡는 거 이따가 뒤에서 같이 해볼 거고요. 네, 그래서 블로그 9월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걸 쓰면 좋을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포인트는 뭘까요? 9월은 방향을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면 좋을지 채팅에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9월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네, 9월 여행. 네, 여행도 좋아요. 또 뭐 있을까요? 오, 마비님, 가을, 추석, 연휴, 여행. 가을 여행을 할 때기, 네, 다 좋아요. 이거 다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블로그 9월은 뭘 할까 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게 정말 저는 되게 신기하고요. 지금 어쨌든 9월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글만 쓰면 되세요. 자, 그럼 볼게요. 좀 세분화해서 볼게요. 추석을 가져가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키워드예요. 네.
트렌드 미리 보기라고 했는데요. 이걸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세분화 나눠봤어요. 이제 글을 다 써보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실지 몰라서 그냥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요리 레시피가 있을 수 있고요. 국내 여행, 육아, 결혼, 일상 생각. 이게 다 다르잖아요. 여기다가 가운데 추석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 레시피, 추석이랑 연결해서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요리, 추석하면 요리 뭐 어떤 거 생각나세요? IFP님이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송편, 그쵸? 송편 빚는 법, 아니면 뭐, 송편 맛있는 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 레시피는 아니지만, 네, 추석 상차림 맞아요. 추석에 뭐 차려야 되는지 저 같은 사람 잘 모르거든요. 명절 음식, 그쵸? 떡. 송편 아니고 또 혹시 추석에 유명한 떡이 있나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송편이 키워드는 사실 좀 많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있다면 송편 말고 다른 떡이 있다면 알고 계시는 거를 한번 뭐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추석 선물은 약간 요리 레시피보다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품 리뷰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서 같이 나눠볼게요. 남은 추석 음식 없애기 또 그쵸? 이게 남은 추석 음식 없애기를 예전에는 뭐 추석 명절 음식 아니면 뭐 추석 음식 활용 팁, 뭐 꿀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 추석 뭐가 있을까요? 그쵸. 옛날에 남은 음식 추석 없애기 이게 그 백종원 그 선생님이 그런 걸로 전으로 막 찌개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추석에 남은 음식, 뭐 나물 활용 방법,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추석에 남은 음식 활용 방법, 추석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그냥 평상시에 남은 나물을 활용하는 것보다 지금은 시즌성이 추석에 있으니까 이게 크잖아요. 그걸 지금 하시면 좋아요. 국내 여행, 추석 하면 좋은 요리. 추석에 가을, 뭐, 가족들이 하면 좋은 요리. 추석 요리 같은 거 있겠죠? 명절에. 뭐 하고 놀면 좋은지 저도 궁금하네요. 뭐 하고 놀아야 되나? 그리고 추석하면 사실 연휴가 길잖아요. 여행도 분명히 되게 많이 가실 거예요. 저는 뒤늦게 이제 제주도 갔다 와서 어제도 이제 추석 연휴에 좀 어딜 가볼까 해서 막 숙박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 혹시 가시는 곳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 동네 지역에 뭐가 있다면 뭐 그거 소개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추석에 가볼 만한 곳? 그쵸? 그다음에 육아 결혼은 아마 많이들 안 하시려나요? 네, 육아 결혼에 만약에 추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거든요. 육아에 9월 추석이 필요한가? 네, 필요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상 생각은 사실 조금 애매한 경우 저는 다 일상 생각으로 넣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상 생각을 넣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석에 관련된 일상이나 생각, 뭐 추석에 뭐 가족들을 만났어요.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요거예요. 네, 요리 레시피, 추석 음식, 상차림, 뭐, 네. 그래서 추석에 꼭 필요한 음식이 있다면 메뉴를 레시피를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쉬워요. 라고. 아니면 뭐 추석 장보기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소스를 다 아는 거 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쓰세요. 네. 그리고 국내도 추석에 가볼 만한 곳. 네. 뭐 아니면 추석에 호캉스 갈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호캉스니까 추석에 연결돼서 한번 써보시고요. 또 가을은 웨딩하는 계절이니까 뭐 웨딩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뭐 결혼식은요, 뭐 요즘 뭐 코로나 인연 제한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 뭐 가을 옷도 있을 수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 더 또 누군가는 맛집 상품 리뷰 디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맛집, 추석 맛집, 추석에 이거 너무 네, 한번 해볼게요. 맛집. 맛집을 제가 제철 음식이라고 써놨네요. 네, 9월에 사람들이 제철 음식을 많이 검색해서 먹으러 갈 거예요. 그쵸? 이제 가을이니까 뭐 전어, 꽃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걸로 해서 맛집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에 먹기 좋은 꽃게 맛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뭐 굿즈, 상품 리뷰 이런 거에 추석 선물 세트 이런 거 아까 데일리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시면 좋아요. 사실 제가 추석 선물 세트는 오늘 이따가 실습 예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적절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9월이고 이제 연휴니까 미술이나 뭐 전시회 이런 것들 많아지고 가실 분들 있으시니까 그런 전시회 리뷰라든지 어떤 게 있어요. 뭐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뭐 10월에 행사, 9월에 행사 이런 것도 네이버에 치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런 걸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IT나 건강의학, 문화책, 패션, 미용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적어봤어요. 보면 뭐 핸드폰 신제품 나왔죠. 갤럭시. 그래서 얼마 전에 송프로님이 신제품을 또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9월 뭐 가을이죠. 네, 독감, 감기 이런 거 유행할 거라서 그런 것들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책을 쓰실 분들은 가을에 보기 좋은 베스트셀러 아니면 추석 연휴에 읽기 좋은 네, 어떤 목차, 목록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적어봤어요. 그리고 패션 미용도 이제 추석이고 가을이죠. 그러면 가을에 어울릴 만한 뭐 헤어스타일, 가을에 유행할 컬러, 음색 컬러 이런 것들, 메이크업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지 주제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도 혹시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우리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주제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설문지 해주셨던 것 중에 좀 큰 단락으로 질문을 나눠봤어요. 자, 채팅을 하면은 제가 꺼보고,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인플루언서 아니면 주제가 아직 찾기 어려워요. 아니면 블로그 수익화,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 궁금해요. 이렇게 크게 이번 달은 네 가지를 얘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얘기 나눠볼게요. 일단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 인플루언서가 정답은 아니지만요. 그냥 여러분들의 방향을 한 번씩은 다 추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지 않으셨다가 블로그를 시작하시고 인플루언서가 돼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조금은 영향을 드리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기쁜 마음이었어요. 다 같이 인플루언서 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들어오는 제안, 제가 못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 분야가 아닌데 제안이 들어온 거, 제안이라는 건 뭐 원고료 같은 걸 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눠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루언서가 최종 목표일 필요는 없지만요. 그냥 누군가에게 한 번씩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현재 인플루언서는 이것도 에드포스트랑 똑같이 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근데 에드포스트는 떨어지면 수시로 할 수 있는데요. 인플루언서는 한 달에 한 번 가능해요. 떨어지면 한 달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번의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인플루언서를 하시려면요.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그게 독서나 일상 생각이어도 그냥 주제는 무조건 있으셔야 되고요. 그 주제를 정해서 꾸준하게 그걸로 포스팅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이건 정석이에요. 주제를 꼭 정하고 꾸준하게 글을 쓰셔야 되는 거. 그리고 주제를 정했다면 그 주제에 맞는 포스팅을 하시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너무 당연해서 뭐 어떤 게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질의 포스팅이라는 건 당연히 내용도 좋아야 되고 사진도 좋아야 돼요. 사진 몇 장, 뭐 세 장, 글 100자 이렇게 했는데 인플루언서가 되기 쉽지 않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주제를 천천히 잡아보시고요. 꾸준히 해보시고요. 그 주제에 맞게 포스팅 해보시고요. 사진 같은 거 이제 우리 수정하는 거 조금씩 알려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뭐 좋은 어플이 있을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그 시간에 저는 저라면 글을 하나 더 쓰겠어요. 그게 인플루언서가 되기에 더 좋거든요. 블로그는 어쩔 수 없이 글이 일단 기반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블로그 디자인을 꾸며서 대문을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여러분, 제 블로그는 여러분 화면을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대문이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서로 뭐 예크스타님, 데일리나님, 뭐 도로시님 이렇게 블로그 갔을 때 그 대문 화면이 막 디자인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그런 것보다는 본문에 어떻게 깔끔하게 하고 잘 썼다, 포스팅 글 잘했다, 이런 것들이 더 기억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요, 그냥 꾸준하게 사진을 좀 깔끔하고 선명하게 그런 다음에 글 양질의 글을 좀 써보시고 하는 것들
해보셔서 인플루언서를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주제는 분산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정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육아를 큰 카테고리로 가져가지만 육아에 필요한 예를 들어 독서도 가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직 육아 독서는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육아하면서 아이랑 가볼 만한 곳 여행도 조금씩 쓸 거예요. 그렇지만 주제는 어쨌든 육아로 가져요. 그래서 꼭 메인 주제는 한 가지는 가지고 가야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네. 이게 잠시만요. 소리를 한번 음성을 할게요. 주제를 잡고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인플루언서를 도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매일 꾸준히 쓰고 있는 걸로 12월에 나를 위한 선물을 한번 해보자. 한번 올해 가기 전에 떨어져도 해보지 했는데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했죠. 근데 인플루언서를 계획하시고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얘기 드려요. 근데 준비한 사람이나 준비하지 않고 도전했던 사람이나 어쨌든 주제는 한 가지가 꾸준히 있었어요. 저는 그게 육아였고요. 육아로 결국은 잡아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차근히 맞는 주제를 조금 선택하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블로그 지수라는 거 얘기 드렸죠. 블로그 등급. 등급이 높아야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블로그가 꼭 금수저여야지 등급이 높아야지 인플루언서 되는 거 아니고요. 상위 노출 높아야 나 그런 걸 잘해야 인플루언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조회수가 하루에 막 몇천 돼도 안 돼요. 어떤 분은 하루에 10,000명 오셨는데도 인플루언서를 10번, 13번 이렇게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조회수나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관없어? 도전해 볼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어쨌든 한 분야에 좀 전문가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꾸준하게 쓰는 게 좋아요. 조회수랑 상관없고 블로그 등급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지만 등급이 많이 좋지 않거나 많이 높지 않거나 조회수나 방문자 수가 높지 않은 분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야를 정하면 우리 나중에 또 얘기 나누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주제 계속 얘기 드렸죠? 네, 주제를 잡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것도 써봤고요. 잘하는 것도 써봤는데, 그냥 결국은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내 관심사가 있어서 자주 하는 거는 저는 메인 주제로 잡았어요. 제가 잘하는 일은 아무래도 제가 전공했던 그리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일이겠죠. 그걸 녹여보려고 했더니 사실 약간 부담도 되더라고요. 내가 일만큼 일했는데 대충 쓰면 안 될 것 같고 전문가 느낌을 팍팍 주고 싶은데 그러면 부담감으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일이 있었고, 좋아하는 일은 있었는데 홈카페 이런 거였죠. 근데 생각보다 홈카페는 트렌드를 좀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여서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지 못했을 때 달고나 다들 만드실 때 그때 트렌드였고 내가 좋아했지만 지금은 또 그런 트렌드랑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거, 자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1년 한다고 했을 때 질리지 않은 거. 저는 지금 그게 육아. 네, 어쩔 수 없이 육아죠. 네, 찰떡이를 버릴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걸로 했다. 메인 주제를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꾸준히 기록하면서요. 콘텐츠를 쌓으시면서 네, 주제를 잡아가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일기만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네, 주제를 천천히 이제 나도 주제를 잡아야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땐 상담 또는 추천 있죠. 이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좀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본인 느낌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서로 얘기하다 보면 좀 풀리기도 하거든요. 너무 답답했을 때는 이런 것들 누구나 대화를 서로 해보시고 네, 블로그 친구들끼리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랑 얘기해 보셔도 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혼자 끙끙 앓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블로그를 어떻게 수익을 해?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어? 근데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진짜 다양해요. 여러분들 그냥 에셋 안에서만 봐도 블로그 되게 다양하고 하고 계신 일도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드포스트 여러분 아마 지금 있으신 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라는 거는 내 블로그 글에 광고를 달아줘서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그 광고 단가에 맞게 나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냥 내 포스팅에 내 포스트에 글을 광고를 달아주는 게 애드포스트예요. 근데 이 애드포스트는 단가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몇 원부터도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애드포스트로 물론 이제 몇백만 원씩 하고 계신 분들도 저도 주변에 있긴 한데요. 안정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만불이라는 거는 하루에 조회수 10,000개 정도는 넘어야 네, 가능할 거고요. 그렇게 해도 무조건적으로 뭐 300, 이렇게 200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애드포스트는 조금 금액은 적게 들어와요. 그리고 애드센스는 구글 티스토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하는 그런 광고 단가 이름인데요. 애드포스트 네이버보다는 구글 티스토리가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 구글 티스토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너무 재미없어서 네, 티스토리를 그냥 지금은 그냥 거의 정지로 문 닫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누군가는 애드센스로 또 돈을 네이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 재미가 없냐면 티스토리는 여러분 주변에 티스토리 하시는 분 많으신가요?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일단 내가 글을 쓰면 누군가의 반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노출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말 일기장에 글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랑 두 개를 운영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좋은 건 애드포스트 광고료 이런 거는 돈을 좀 더 적게 받아도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하다 보면 자극도 받고 재미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런 기회, 체험단 기회라든지 아니면 뭐 업체에서 나한테 의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애드포스트 네이버가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수익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티스토리도 괜찮아요. 네.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 소통하면서 브랜딩하고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네이버 포스트가 더 여러분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광고 단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지 않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들 아시는 체험단, 네, 블로그 하시면 당연히 체험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냥 돈 주고 사 먹었던 게 이제는 돈 주고 사 먹으면 아까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체험단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고나 협찬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쓴 글이 제가 공유를 안 했지만 뭐 동아제약 이런 데서 저한테 이제 원고를 요를 주고 써주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 내 글을 그쪽에다가 다시 보내고 사진과 글을 보내고 그걸 컨펌 받아요.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다시 저한테 오고 내용 수정해 주세요 하면 수정을 받고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원고 작업.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최근에 애기 약이었는데 그런 경우도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작성했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 심의가 통과하는데도. 그래서 원고 협찬도 있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원고료를 받아야 돼. 근데 원고료를 받는 만큼 우리도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뭐 MLB, 애기 MLB 이런 브랜드에서 뭐 협찬해 줄 때는 해주세요 하고 또 같은 날 그런 것들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정말 어디서 뭐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잘 키워놓으시는 거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하다 보면 쿠팡 파트너스라고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 네, 해보셔도 좋죠. 근데 저는 쿠팡 파트너스를 했을 때 제 블로그가 조회가 조회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뺐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쿠팡 파트너스가
어떤 블로그에는 맞는데 어떤 블로그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뭐 몇백씩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요. 오히려 지수가 떨어지고 조회수가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정답은 네이버밖에 몰라요. 네이버에서는 그런 영향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얘기는 그렇죠. 네이버 자체에 네이버 스토어가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데 쿠팡에 가서 물건 사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일단 반복되는 외부 링크. 외부 링크라는 거는 네이버가 아닌 다른 업체들 거 뭐 광고 이렇게 따와서 붙일 수 있겠죠. 블로그 글에. 그런 글이 많을 때는 이 블로그가 상업성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요. 블로그가 네이버에서는 블로그가 너무 상업적인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성장이 좀 저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블로그를 하나를 더 개설하셔서 거기는 아예 그냥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것만 쭉 이렇게 올리셔서 혹시나 지수가 낮아지거나 저품질이라는 게 와도 괜찮게 그렇게 운영을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쿠팡 파트너스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막 수익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계속 물건을 리뷰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일을 더 브랜딩하고 싶어서 제 블로그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해보셔도 좋고요. 그냥 지금 블로그에 해보셔도 되고 내가 좀 걱정된다. 그러면 블로그를 하나 더 개설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해보세요. 그리고 뭐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서 템핑이라는 것도 유명해서 보면요. 템핑도 들어가 보시면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예스24 템핑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내 글에 한번 홍보해주고 언급해주고 링크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한테 그 단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로 이렇게 해서 단가가 생겨서 돈이 쌓이면 되게 많은 돈이 쌓이지만 잘못하면 성장은 저해될 수 있는 거. 두 개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네, 블로그 하면요. 책 출간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블로그 글로 썼는데 의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 저는 네, 유튜브랑 블로그를 보고 뭐 방송 섭외나 온라인 클래스를 하자라고 얘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로그를 계속 하고 있던 저만의 노하우로 강의를 열고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화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것들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콘텐츠 창작자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자유롭게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앞에 보시는 수익이 이만큼 뭐 이렇게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요. 결국은 뭔가를 해야 돼요. 수익이 많이 발생하신 분들은요. 이것들 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신 분이고요. 네, 작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자유롭게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건 정말 자유롭게 내가 많이 일하면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작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을 많이 늘리고 싶으시면요. 이런 것들을 활동을 많이 하세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하죠. 누구는 왜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어요라고 했을 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는 하루에 10개 포스팅을 하는데 나는 하나 하잖아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성장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돈을 버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재밌을 것 같지만 정기적이지 않아서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콘텐츠 창작자, 우리 같은 블로거는요. 네, 일시적인 거. 체험도 중요하고, 네, 쿠팡 파트너스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냥 롱런하는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오래가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콘텐츠 생산자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도 저는 연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걸 해봤고요. 그러려면 내가 일단 성장할 수 있는 목표,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잡아서 같이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서 강의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책으로 풀어서 아니면 뭐 강연이나 이런 걸로 풀어서 수익을 올리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에드포스트 단가, 뭐 체험단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꿀팁 이런 것들로 뭔가를 개발하셔서 계속 성장시켜서 그거를
노하우로 푸셨을 때 브랜딩도 되고, 그게 결국 나한테 뭐 책 의뢰나 뭐 이런 전문가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가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구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에세 재능 나눔을 같이 해봐요.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봤잖아요.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꿀팁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학장님이 4월 달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뭐 뭔가 꾸준히 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꾸준히 하고 있는 가치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블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번 뭐 하다 보면 하셨던 거, 뭐 잘하는 것도 있으실 수 있고, 내가 뭐 배우다 보니 영상도 잘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1시간짜리라도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연습,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연습을 가지고, 나중에 리더도 되시고, 그걸로 브랜딩도 하시고, 블로그도 키워가시면서 훨씬 더 내 몸값을 올려서 수익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본인에게 잘 맞는 거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브랜딩 또 궁금하신 분 있는데 브랜딩은 제가 이렇게 책에 있는 걸로 인용해 봤어요. 그러면서 읽어드릴게요. 네, 브랜딩의 논리나 법칙은 통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논리나 법칙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고 꾸준히 교류하고 설득하고 진심을 보여주는 것만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없고 이것도 브랜딩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인데요. 브랜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이런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보다 책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논리나 법칙은 브랜딩이 통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작업인데 꾸준히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들, 네, 일관된 모습,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가치, 나다운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브랜딩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블로그를 하다 보면요, 브랜딩이 돼요. 저절로 되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정말 꾸준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마비님을 떠올렸을 때 뭐가 떠오르는지는 계속 마비님이 뭔가를 콘텐츠를 생산해놔야 우리가 그걸 보고 딱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뭔가 블로그를 육아로 쓰고 블로그 에세 홍보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 블로그하고 육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이 더 각인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 브랜딩해서 가치를 높이시고 수익화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렇게 응원을 드려요. 그래서 9월에는요, 좀 동기부여를 드리고자 이벤트를 했는데요. 네, 친구 초대 이벤트라는 것도 해봤어요. 그래서 초대해 주시면 네, 2분 선물 드리는 거. 근데 이번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MVP를 한번 뽑아볼까 해요. 다 아는 분인데 누굴 뽑아야 될지 저도 걱정이긴 한데요. 그냥 우리 지금 제가 앞에서 막 얘기 드렸던 거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명을 MVP로 선정해서 책 선물을 증정해 드릴게요. 제가 포장을 잘 못하는데 큰일 났네요. 네, 우편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MVP는요,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소통을 좀 해주시는 분, 카톡방도 괜찮고 아니면 댓글도 괜찮고 그리고 네, 아까 우리 주제 같이 추석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런 포스팅을 잘 쌓아주시는 분, 또 우리 추석 카드 뉴스 같은 거에서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이런 것들을 참여해 주신 분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2분을 뽑도록 할게요.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아니라 9월에 어떻게 보면 추석이고 조금 일하기가 싫어지고 뭐 계절이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서 해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 거 아시죠? 네, 단톡방이 조촐하지만 또 아담하지만 또 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노려보시면 책 선물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9월에도 즐겁게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카드 뉴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다들 잘하시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시간에 그래도 그냥 한번 처음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간이 50분이니까 10분 안에 호다닥 끝나는 걸로. 오늘 추석 템플릿은, 이저 미리 캔버스 버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뭐 캔바 잘하시면 캔바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두 개 다 사용해요. 미리 캔버스, 저는 추석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왜 추석이 주제니까 추석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그 글에 녹여도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인스타로 인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추석 인사 카드 뉴스 미리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활용하기 좋으실 거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8월 30일이죠. 9월 1일이죠. 그리고 추석이 바로 다음 주예요. 그럼 지금 추석에 대한 거 포스팅하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이제 강의 들으셨으니까 추석에 대한 포스팅해서 조회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나중에 쌓이면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추석 일단은 이 미리 컴퓨터 쓰고 왼쪽에 왕관 있는 거, 왕관 있는 거는 유료 버전이라 없는 걸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쭉 보다가 저는 조금 많이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눈에 들어온 것들 하는데 여러분들 스타일마다 다르니까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네, 전 어제 이걸로 연습해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템플릿을 불러오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클릭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글씨를 바꾸고 싶어요. 이 한가위를. 근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 마우스로 움직여 봤더니,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이미지란 얘기예요. 삭제하면 없어지는. 근데 저는 이거를 수정하고 싶잖아요. 글씨를 넣고 싶으면 당연히 얘를 빼요. 삭제. 그리고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텍스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스타일로 보시면 있을 수도 있고, 뭐 두근두근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특수 문자도 다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추석에 어울릴 만한 글씨체를 선택해 주시는데 여기 어때 잘난 체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이런 명조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추석 느낌에 위에 있는 1페이지에 있는 게 더 잘 어울리나요? 2페이지가 더 잘 어울리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페이지에 있는 이 글씨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 글씨체로 해볼게요. 이 글씨체를 클릭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 글씨와 밑에 글씨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맨 아래 그룹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룹을 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얘가 통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같이 쓰셔도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히 써볼게요. 자,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양옆에 오른쪽 왼쪽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늘려주시면 얘가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위치도 조정해 주시고요. 밑에는 누구 에셋 써볼게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원하는 곳에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너무 쉽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 배경에서 지금 오른쪽에 기와집이 하나 있죠. 근데 나는 기와집을 없애고 싶고 이 분위기를 살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경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테두리가 나오고 다 회색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이미지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해서 이렇게 옮겨 보시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얀색 밝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기와집이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방향을 조금 옮겨서 원하는 느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배경을 다시 눌러보면 저는 아예 밑에 빼버릴게요. 이 담장도.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그냥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 느낌으로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이런 느낌으로 저는 왼쪽에 있는 조그만 그 기와를 없애버리고 오른쪽 느낌의 달만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카드 뉴스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 카드 뉴스가 조금 더 풍부해지려면 사실 요소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요소에서 추석에 관련된 것들, 생각나시는 것들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고, 유료 버전이면 왕관을 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료 버전에 있는 왕관이 없는 것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네, 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메시지를 미리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활용도가 진짜 높을 거예요. 우리 추석 인사, 나중에 추석 되면 뭐 좋은 추석 되세요 하잖아요.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메시지랑 같이 넣어보세요.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글 팁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요소를 좀 활용해 보세요 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적으로 전문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카드 뉴스 만드시면 추석에 관한 거. 네. 그래서 자기 닉네임 새기셔서 단독방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난달처럼 모아서 활용해보기도 하고 또 적극 참여해주시는 분은 MVP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빼먹은 게 있어요.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네이버 들어가서 아까 제가 자동 완성 기능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깜빡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보면 우리 아까 추석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추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추석 선물 세트, 2022년 추석, 기차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나는 블로그 글을 쓰고 제목 쓸 때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이 키워드를 찾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하고 싶은 그 단어, 추석만 쓸 때 이 밑에 있는 거 있죠? 이런 걸로 이 추석 선물로 글을 쓰시면 조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냥 추석 선물 하면 너무너무 많겠죠. 추석 선물도 보니까 어린이집, 시댁, 이마트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마트 자주 가니까 이마트 추석 선물 이렇게 해볼게요. 이마트 추석 선물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마트 추석을 선물로 했을 때 이거를 노출될 확률이 있을까를 보시는 건데요. 키워드 마스터.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이게 조금 간단해서 보기 쉬워요 라고 했던 게 키워드 마스터예요. 여기 키워드 이마트 추석 선물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밑에 광고 같은 거 달리는 건 적어주시면 돼요. 이마트 추석 선물,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련 키워드도 나와요. 이마트 추석 선물을 세트를 내가 쓸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 배송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롯데마트 추석 선물도 있을 수 있고 코스트코 추석 선물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내가 추석 선물 세트를 쓸 건데 뭘 쓸 건지를 선택하면 좋아요. 관련 키워드를 넣어서 보셔도 좋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근데 보면 일단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조회수, 사람들은 조회가 많이 되는 거 좋고 문서, 블로그 발행은 적은 게 좋아요. 많이 검색하는데 경쟁률이 적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일단 저라면 이렇게 배송 조회가 10건, 모바일 10건,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찾지 않는 것 비해 문서가 6,000개나 있는 거는 뺄 거예요. 그럼 난 이건 글을 안 쓸 거고 이제 나머지를 봐야 되는데요. 비율이 이렇게 나누기를 잘 해줬어요. 문서랑 조회수를 비율을 계산해 줬는데요. 비율은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숫자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작은 숫자가 좋아요는 아니지만 글자 수도 이게 작아야 되고 뭐 시기도 맞아야 되고 블로그 등급도 높고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상위 노출이 되는 거고 뭔가 딱 하나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숫자만 봤을 땐 여기서 코스트코 추석 선물 세트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조회수는 많고 문서수는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코스트코 추석 선물 세트로 글을 쓸 겁니다. 코스트코 추석 선물이 추석 선물
뭐 갈비 하나, 뭐 어떤 갈비인지 아니면 과일 뭐 이런 거 정도 하나 나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뭐를 검색하나를 한번 보시고 그에 맞게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너무 크다고 단위가 크고요. 초보 블로거자일 때는 키워드 문서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노출이 될 확률이 좀 적어요. 조회수도 적고 문서 수도 적은 거를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마트 추석 선물이 조회가 훨씬 많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키워드를 노려보고 이마트 추석 선물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조회수가 너무 많고 문서 수가 많으면 이 2만 개 중에 내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좀 적겠죠. 그러면 이때는 작은 숫자를 노려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연하게도 비율도 코스트코가 낮지만 또 조회수나 문서수도 코스트코가 낮아요.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조금 작은 단위부터 사람들이 좀 검색량이 작아도 문서수가 적고 경쟁률이 일단 적은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문서 조회수 이 비율이 글을 썼을 때 조회가 잘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해보시면 감이 오는데요. 일단 자동 완성 기능, 그런 다음에 내가 조금 이거를 잘 노출시키고 싶다. 키워드 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키워드 마스터에 가셔서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요. 6시까지 호다닥. 네,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건 일단 끝났고요. 한번 채팅방이랑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초마님 안녕하세요. 송프로님, 안티님 안녕하세요. 채팅. 일단 제가 막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막 떠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은 주제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제목을 잘 쓰고 추석 위주로 포스팅을 지금 하면 적기다. 라는 거. 네, 적기라는 건 너무 빨리 써도 최신성이 밀리고요. 너무 늦게 쓰면 이미 사람들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내 순위는 밀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적기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연휴 기간에 볼 좋은 영화 뭐 이런 거 좋네요. 근데 좋은은 빼고요. 추석 연휴에 보면 좋은 영화. 네. 아니, 추석 연휴에 보면 좋은 괜찮네요. 연휴 기간 말고 추석은 일단 들어가야 돼요. 네, 대기간은 추석. 그리고 추석 연휴에 좋은 영화를 자동 완성 기능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쁜 말이 만들어져 보일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초마님은 맛집 많이 쓰시잖아요. 그냥 추석에 가족 많이 단위로 외식을 할 거고. 그쵸? 아니면 애기들이랑 가는 추석 때 가기 좋은, 아이들이랑 가기 좋은 곳. 추석 아니, 추석 연휴 가족 맛집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이 적기죠. 그래서 이번 달은 진짜 찐 멤버들이 딱 적게 오셔서 하시면 좋고, IFP님 제가 아까 요리 레시피 혹시 막 얘기 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쵸. 이제 막 장보기. 뭐 예를 들어 추석 연휴 이마트 장보기 이러고 좋지 않나요? 네. 지금 당장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쌓아가 보세요. 그럼 누군가는 요리로 계속 IFP님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생각해 놓을 거고 인플루언서 도전도 화이팅.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평창, 추석 연휴 다녀오기 좋은 곳. 네, 그것도 맞아요. 이게 추석이 아니었으면 그냥 평창 여행에서 가는 거 뭐 좋은 거지만 추석 연휴, 가족 이런 거 많이 강조하시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추석을 사람들이 많이 할 거니까. 아니면 가을. 가을 키워드도 좋아요. 근데 가을도 사실 너무 광범위하죠. 10월에도 가을이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는 어떻게 잘 잡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가을로 해도 좋죠. 소마님은 가을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을보다는 사실 지금은 추석이 좋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추석이 지나면 가을로 퉁치는 게 낫겠죠? 가을은 10월에도 쓸 수 있고요. 11월에도 쓸 수 있는데요. 추석은 딱 지금. 네, 지금이 좋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다들 머리가 새하얘지셨죠?
기운 내세요. 그냥 하다 보면 아, 저게 저 소리였구나라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도로시님도 네, 좋아요. 인플루언서 도전. 네, 좋아요. 육아로 하고 계시니까, 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 드리면 거기에 극한다니까 얘기를 안 드리고 싶지만, 누가 봐도 도로시님은 육아죠. 네. 네. 도로시님은 개인적으로는 제목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짧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제목이 길다는 건 얘를 분류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지?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목도 그래도 글 길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예전에 비해서. 요즘 트렌드는 꼭 상위 노출된 글들 보면요. 글이 막 예전에는 막 8,000자를 썼어야 됐대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 대박이죠. 네. 8,000자에 뭘 넣겠어요. 막 쓸데없는 거 잡다한 거 다 넣겠어요. 근데 요즘은 딱 전문 주제만을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글량이 뭐 3,000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2,000자 뭐 우선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2,000이 안 돼도 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중요한 핵심만 넣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제가 이번 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 듣고 왔어요. 네, 그래서 사진은 되도록이면 초점이 안 맞는 거는 안 쓰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 이미지가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라 뭔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초점이 안 나가서 안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이미지는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라 초점 안 맞는 그런 거는 슬쩍 빼주세요. 아웃포커싱은 아니죠. 아웃포커싱이 안 되면요, 인플루언서들 다 내려가야 될걸요? 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그냥 다 이게 흐릿해서 뭔지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아마 하시다 보면 가끔씩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막 흔들려가지고. 네. 근데 아쉬워서 쓰고 싶으신 거네. 그런 거는 삭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혹시 수익 면에서 조금 뭔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거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광고 단가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문값을 올리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인스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틱톡 뭘 해도 결국 전문가스러운 거를 확인하려면 여러분은 네이버에 한번 쳐보지 않으신가요? 그쵸? 이제 어디죠? 네이버 MKY에서 강의하는 사람 30만 원짜리 거 결제하려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네이버에 한 번씩 다 쳐보시잖아요. 아, 안 그러신가요? 저는 한 번씩 쳐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 블로그도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잠깐 쉬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다 쌓아놓으시는 건요. 나중에 도움이 돼요. 하다못해 저는 어저께 어떤 작가님, 책 쓰는 작가님한테 인스타 광고를 보면서 저 특강 듣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2년, 3년 전에 그분의 글을 그 북미부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작가님이 책을 여러 권 하셔서 대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 쓰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제가 2, 3년 거 전에 걸 보여드리면서 저 이렇게 막 얘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활용이 돼서 제가 또 그분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 관리는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맞는 플랫폼이 있대 블로그는 기본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만 했을 뿐인데 정말 기회가 다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쉬워. 쓰고 싶은 거 완전 아쉬웠어요. 네네네. 저도 그래요. 애기들이랑 있다 보면 막 팍팍 해야 되기 때문에요. 버리는 게 진짜 많아요. 네, 제목도 사진도 못 추려죠. 근데 처음부터 잘 추리면 뭐다 인플루언서 되게요. 네. 그래서 일단 꾸준히. 그래서 내 블로그 등급도 올리고 내 브랜딩도 하고 그리고 결국 재능이 있으시면 다 꺼내보세요. 조금이라도. 언제까지 블로그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 나중에는 꼭 본인들 거 꺼내서요. 그걸로 수업도 하시고 리더도 해보시고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ILP님 웃고 계신데 혹시 궁금하신 거 따로 없으셨어요? 네,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혹시나 없으실까요? 아, 저는 그냥 우연하게 해서 듣기는 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예, 그게 제일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예,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관리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 블로그라고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 여러 가지를 같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 관리가 진짜 안 돼가지고, 그게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새가. 아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강의 듣고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아니, 아니요. 관리가 지금,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한 2, 3개월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편하게, 아니, 그러니까 좀 기쁜 마음으로 잘 됐는데, 어느 순간 그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5시에 지금 일어난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그래도, 근데 여기 다 그러실걸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수업 없으면 안 그래요. 아, 네. 근데 이 부분은 데일리나님이 전문이세요. 새벽 아, 기상을 그래. 몇 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 그러면 이런 질문은 이제 데일리나님이 아,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영역이 조금 생기는구나 해서 글로 풀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지능 나눠주셔도 좋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리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늘 관심은 있어요. 혹시 잘하시는 분 있으시면 재능 좀 나눠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또 공주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주제랑 상관없는 체험단 해도 괜찮나요? 네.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쌓이면 일단 블로거는 상업적인 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왜냐면 전문가적인 걸 해야 되는데 뭔가 판매하기 위해서 전문가적으로 써 있는 느낌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일단 체험단도 많이 하면 아, 근데 요즘은 또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요. 일단 주제와 관련된 체험단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근데 주제가 관련 없다면 적게. 저는 육아를 이만큼 쓰고요. 뭐 가끔 한 달에 한 번 머리하러 가요. 네, 그렇게 활용해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맛집으로 내가 푸드 쪽으로 할 건데 맛집 체험단이다. 그러면 뭐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죠. 엄연히 보면 좀 틀리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IT 쪽은요, 사람들이 컴퓨터 협찬, 마우스 협찬, 키보드 협찬, 뭐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IT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에서 봤을 때도 이 IT 블로그의 IT 제품을 어떻게 홍보하고 리뷰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한테 원고료나 체험이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두 개를 같이 하면 시너지예요. 저한테 체험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애기 관련이 제일 많아요. 근데 가끔 다이어트도 있고 뭐 많죠. 근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나눠주고 싶으니까 다 인플루언서 되세요, 오늘? 미용 그만하고 싶은데 밀린 포스팅 때문에 그쵸. 이게 체험단만 하다 보면 또 포스팅이 밀려요. 그 장점은 뭐냐면 블로그를 쉴 수가 없어요. 글을 내놔야 되지. 안 그러면 내가 돈을 다시 지불해야 되니까. 그게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육아로 갈 건데 패션 미용 쪽으로 계속 주제가 빠져버리면 육아로는 성장하기 사실 힘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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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던 경험. 근데 노로시님, 어쨌든 지금 많이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제를 딱 잡았을 때, 그때 이제 달려야겠다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주제로 달리시면 돼요. 이것도 다 경험이에요. 저도 잡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네. 또 혹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 개인적인 건데, 아까 네. 블로그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블로그 카테고리를 일상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저는 1순위에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인테리어가 잡혀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로 관련된 포스팅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 인테리어로 잡히네. 이게 그거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육아에 관련된 제주 여행을 썼잖아요. 근데 나는 육아라고 썼는데 네이버는 얘를 여행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음, 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네. 네, 저는 육아와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제가 여행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녹였었나 봐요. 음, 그러니까 얘가 분류를 했겠죠. 그래서 내 의도와 다르게 글이 분류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음, 이게 주마다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저희 아까 거의 같아요. 저는 패션 요류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거 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건 그 세 개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거 그게 네. 일상생활인가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의 메인이에요. 메인 세 개 중에 제일 앞에가 인테리어로 잡혀 있어요. 어머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전체 블로그 지수가 제가 20 몇만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로 했을 때 인테리어로 하면은 1만대예요. 몇 번째예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테리어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 아니, 그 주단을 하지만 쓸 만드는 수가 없어요. 거니까. 음, 아.
이게 내가 인테리어를 생각하지 않아도 인테리어 관련된 뭔가 내용이 뭐 집, 음, 네, 뭐 집에 대한 거를 쓰셨거나 공간 장소 아니면 인테리어 뭐가 있을까요? 누굴 썼을까요? 네, 저도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저한테 갑자기 음, 패션 인테리어, 아니 패션 말. 그래서 맹신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음, 가장 좋은 건 내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냥 이게 내가 글을 참고만. 제가 마빈님 거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고 얘기를 인테리어 뭐가 잡혔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이게 일상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에 잡혔는지 더 몰릴 거예요. 일상을 음, 쓰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갔을지 몰라서요. 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네. 빨리 보내드려야지. 네. 이번 달은 일단 추석으로 잘 해보시고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찐 멤버들 모이셨으니까 사진 한 분만 더 찍어볼게요. 아까 찍었는데 더 많은 분 오셨으니까 네, 그럼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쌍무로님. 아, 너무 섹시하신데 어떡하지?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사진? 밝은 데로 오시는데 좀 기다려 드릴게요. 저 배경 화면 만지다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디로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다들 잘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멤버 이렇게 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멤버들만 다 모이셨어요. 9월 달에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